안녕하세요. 선샤인 테라피입니다. 자, 지난 영상은 저희가 주열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찍었고, 지금 이번 영상은 아주 크림이랑 선샤인 테라피 그 게르마늄 크림하고 주열기가 어떤 효능이 하길래 다들 궁금해 하셔서 그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설명을 듣기 이전에 담적, 지난번 영상에 제가 담적이라고 하는 담적병이라고 하는 하나 한방병원 강남에 최서영 박사님 책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위담 밤적병 해가지고 유튜브에 요즘에 최상영 박사님 거가 많이 올려와 있으니까 한 번씩 제가 링크를 해서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최상영 박사님 이 담적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입에서 항문까지를 소화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물이 위를 통해서 점막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곤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소화가 하고 소장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담적병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위 점막에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정말 속이 쓰리고 내가 물만 먹어도 체한 것 같고 하는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내시경이나 이런 걸 촬영을 해서 병원 가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신경성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 최서영 박사님 책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자세히 그것들을 살펴봤더니 그 위 점막에 게이트 문이 있다. 그 문은 절대 외부에 어떤 유해 독소가 있을 때는 절대 이 문이 열려지면 안 되고 영양만 받아 먹을 때 받아들일 때 이 게이트가 탁 열렸다가 영양소만 싹 흡수하고 그러고 탁 찰칵 잠금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먹방이라든가 요즘 현대인들은 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기도 하고 너무 과잉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 위 담독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담독소라고 하면은 어떤 걸 연상하냐면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며칠 지나고 나면 이렇게 그 쓰레기통 플라스틱 그 쓰레기통 주변으로 이렇게 이끼처럼 미끄덩거리면서도 진짜 세제를 사용을 해도 전혀 닦이지 않는 그런 미끄덩거리는 것들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일주일, 열흘씩 놔뒀을 때 엄청나게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막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외부로 갖고 나가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버리거나 그 다음에 그 버렸다고 해도 갖고 들어와서 버리고 나서도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한 진짜 락스 같은 그런 세척력이 좋은 곳에다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지만이 집안에 그런 비로소 냄새라든지 벌레들을 다 사멸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신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듯이 그게 우리 위장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먹은 음식물이 다 소화되지 않아서 담독소로 그렇게 변질돼 독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위장 점막에 있는 게이트가 절대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담독소가 내 몸 안으로 흡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나 버린 거야. 게이트 센서가 고장나 버려서 그 담독소가 흡수돼 버리는 거야. 그 문이 열려 버리는 거야. 그런 지저분한 그 음식물의 어떤 썩어가는 그런 담독소들이 내 몸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약한 곳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어지럼증이나 이런 달팽이관이라든지 이런 이명이 있었던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잘 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 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끄떡하면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느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약한 곳에 가서 쌓인다는 어떤 분은 간에 가서 쌓이는 사람 어떤 분들은
관절에 가서 쌓인 자기가 약한 곳에 그런 담 독소가 쌓인다. 그 최서영 박사님 책에 담적병이라는 책에 그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전에 이 담적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앓고 있는 질병들이 거기 질병들이 그 담적병이라는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서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뒤져보시면 미네랄이 우리 몸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괜찮은 영상들이 있어서 텔레그램 방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쭉 미네랄에 관련된 영상을 한 번 정도는 좀 읽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 6년 한 6, 7년 전에는 이 소금으로 장 청소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소금이 아닌 다른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몸속 청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소금으로 클렌징을 하니까 더 이로운 부분이 있다. 소금에는 뭐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쓸 때도 우리가 미네랄 우리 몸에 염도가 맞지 않거나 미네랄이 소량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인 없는 질병에도 시달리게 되고 그러는데, 이 소금에는 거기에는 아주 칼슘, 뭐 미네랄, 마그네슘 이런 유황이라든지 그런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닷물의 결정체가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그렇게 결정체면 우리가 바닷물을 퍼서 물 마듯이 마셨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바닷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있지, 미네랄도 있지만 나쁜 중금속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가마솥 같은 데다가 끓여가지고 그런 중금속들을 다 날려가지고 만든 결정체가 이제 죽염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염을 가지고 저는 이제 몸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그런 담 독소가 내가 꼭 음식물에서만 오느냐? 그건 아니다. 외부에서 그 담 독소가 단지 뭐 귀 달팽이가 내끼거나 뭐 이렇기도 하겠지만, 내가 약한 곳, 그 피부 질환도 담 독소가 피부로 경피까지 올라오면은 그렇게 가려움증을 일으키거나 막 이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담적 책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담적을 그러면 꼭 우리가 몸속을 뭔가 효소라든지 저렇게 죽염 같은 걸로 먹어서 계속 비우기 디톡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외부에서도 내부적인 거는 그렇게 하겠지만 외부에서도 그런 담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다가 보니까 유기의 어떤 그 성분과 게르마늄의 어떤 성분이 만나면 그렇게 끈적끈적하고 그렇게 시커멓게 표현을 해주면서 그런 담적 같은 것들을 많이 해독을 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뼈는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탱해주고 장기를 보호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칼슘인과 같은 무기질은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용어로. 그래서 미네랄을 저장하며 혈구세포를 생성하는 일을 한다. 뼈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어지는 성질이 있고 외부에 자극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골기 테라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을 받을수록 칼슘의 흡수량이 높아지고 더욱 단단해지며, 또한 외부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전기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전기는 뭐예요? 저 사람 저희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크거나 이런 사람들을 기가 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를 우리는 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전기를 발생시켜서 인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 뼈라는 우리가 뼈는 단지 그냥 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뼈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좀 달리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샤인 테라피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제가 주로 뭐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걸로 뼈를 치거나 건을 치거나 이렇게 자꾸 뼈를 건드리는 관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한번 저기 뭐지 테라피를 구성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근육을 근육이나 이제 통증을 주관하는 장기는 간이에요. 간에서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가 간인데, 간을 도와주는 거는 신장이거든요. 신장이 약하면 간도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제 설명에서. 그러면 신장이 주관하는 것이 뼈예요. 뼈. 그래서 뼈는 혈액을 만드는 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뼈는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아주 효과가 크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단지 근육 마사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뼈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마사지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육을 만지지 않고 자꾸 이제 어디 치는 이유가 이제 그 건을 좀 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의 그러니까 살하고 뼈하고 붙여주는 그 말단 부위, 근육의 끝은 건이 되어서 뼈에 부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뼈하고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것을 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과 인대는 접합부잖아. 접합부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도자에서 이 플라스틱 재질과 이 금속의 재질을 이어주는 이 접합부의 대부분이 AS가 난다는 얘기죠. 이 접합부에.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런 건과 인대는 접합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라든가 과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손상에 취약한 인체에 아주 깊숙한 심부 연부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인대의 뭉침은 피부의 천층, 그러니까 건과 인대의 굳어짐은 이 피부의 겉에 천층 있잖아요. 천층 근막에 영향을 주어서 근육의 굳어짐, 우리가 딱딱하게 승모근이 근육이 굳었어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그런 딱딱함을 유발을 한다는, 굳어짐으로써 유발을 한다. 유착 정도에 따라서 뻣뻣해지고 끈적해지고 그 안에 건과 인대가 유착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딱 뻣뻣해지거나 끈적끈적하거나 아니면은 딱딱하게 석회화까지 된다는 거, 석회화까지도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신부의 고라증까지 박리시켜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석회화까지 된 그런 건과 인대까지 고라증까지 박리를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늘러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 접착부위 같은 것들이 이제 세월에 흘러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늘러붙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딱 붙어서 어떻게 예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늘러붙는 거지.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를 박리시켜야만이 완전하게 원래의 부드러운 조직층으로 변화시키며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과 미용 성형 관리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통증의 신호는 우리가 어딘가 내 인체가 불편하다, 뭔가 이상이 있다, 아프다라는 통증의 신호는 조직에 손상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그거를 무시하고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더 큰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게 하는 인체의 보호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담적 책을 제가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 근육에 그 인대하고 건들이 딱딱해지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했을 때는 과사형으로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우리가
담적 독소가 내가 약해져 있는 곳에 가서 쌓여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부위는요, 그런 담적 독소가 오면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 체계들이 움직여서 그것들을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인체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약하면 외부에 그 왕따 시키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것들을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내가 강하면 그런 왕따를 시키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약하면 어때요? 그들한테 내가 뭔가 놀림을 당하거나 어떤 좀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됐듯이 우리 인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이 어디든 가서 그렇게 쌓일 수 있는데 내가 강한 곳은 그거를 해독을 해버리고 내가 약한 곳은 그게 머물러서 뭔가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항문까지를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나의 관이긴 하지만 소장에, 그러니까 배꼽 주변으로 딱딱하게 소장이 굳어져 있는 분들은 보면은 심장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배꼽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담적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졌을 때 유난히 배꼽 주변 양 사이드 소장 자리가 딱딱하다. 그런 분들은 나의 심장까지도 좀 영향이 있다.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심소, 간담, 비위, 심장, 방광 막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이 70%의 물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누이 조금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눈물을 우리가 쪼르륵 흘렸을 때 이렇게 맑은 약간의 점도가 있는 그런 맑은 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물이 어떤 내가 약한 거 예를 들어서 무릎이 내가 약해져 있어. 그러면 담 독소가 거기에 가서 쌓일 거 아니에요? 담적병 책에서 들었을 때처럼. 그런데 그러면 담 독소랑 쌓이게 되면 내 그 물이 점점 이렇게 가래화로 되는 거야. 그 물이 끈적하게. 그래서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릎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들, 그 다음에 승마형 허벅지, 유난히 허벅지 쪽만 이렇게 부어 있다. 아니면은 팔뚝만 이렇게 부어 있다. 뭐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끔 어느 한 부위에 가서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가래가 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풀어 있을 때는 전혀 통증은 없어요. 단지 보기만 싫어. 보기만 싫을 뿐인데 그게 이제 개선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게 가래화돼 있던 끈적끈적한 그런 부풀어져 있는 그 물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죠. 담처럼 젤리처럼 점점 농도가 점점 딱딱해지는 젤리화 되는 게 이제 담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으로 됐을 때는 뭐냐, 그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딱딱해지면 그 담자를 한자를 찾아보면 가래 담자거든요. 그래서 그 딱딱해진 담은 이렇게 눌러붙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 범위, 내가 어떤 가동을 할 때, 움직일 때 가동 범위에 따라서 통증이 악하고 일어나는 현상들, 그럴 때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는데 뭔가 움직임에 방해가 될 때,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거는 담화되어 있을 때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시다 보면은 어떤 상태냐, 석회화 된다는 거죠. 좀 더 딱딱해진 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석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석회화까지 돼버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아픈 게 아니라 이제는 가만히, 그래서 저녁에 잘라고 누우면 더 쑥쑥 애리고 아파서 어깨 같은데 이제 뭐 오십견이니 어쩌니 해서 가서 레이저로 시술을 받은 사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 크림하고 쥐열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 부위에 가서는 이상하리만큼 끈적끈적하고 이 도자가 크림이 유분이 전혀 없는 크림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조금 같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늄에는 뭐예요? 아까 여기 보면 삼성 게르마늄 파우더 해가지고 여기에 성분 분석해서 이렇게 막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네랄의 어떤 성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네랄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요, 우리 몸에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해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미네랄의 중요성을 찾아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러면 저 게르마늄에는 저렇게 미네랄의 함량이 소량의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거죠. 게르마늄 안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피부로 표피가 우리가 뭐예요? 피부는 호흡하고 배설하는,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고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게르마늄 크림으로 했을 때 소량의 미네랄들이 함량이 돼 있고 어떤 원적외성도 방사되고 음이온도 방사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해독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요? 참 이게 뭔가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다 되지만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렇게 유튜브라든지 담적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소금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 찾아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 선샤인 테라피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신비의 게르마늄 해가지고, 이거는 원소의 기에는 G2고, 원자 번호가 32, 은혜색의 연한 금속 원소가 게르마늄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의 게르마늄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게르마늄의 효능 및 효과,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게르마늄의 기적적인 치료 기능을 세계에 널리 알린 루르드의 기적의 실체가 게르마늄의 효능이라는 사실이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사실처럼 게르마늄에는 인체를 교정하는 많은 효능들이 존재하는 바, 이런 효능들을 이용하여 의학자들이 환자를 치유하는 의학 분야를 인체 교정 의학이라고 한다. 게르마늄에는 아직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효능과 이제까지 임상 실험에서 밝혀진 수많은 효능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르마늄은 그 반도체적이라는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적 성질로 인해 피부에 접촉하면 게르마늄 이온이 이제 전기로 바뀐다는 거죠. 이온이 체내에 들어가 생명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또한 체내에 들어가면 각종 유해 물질과 함께 20에서 30시간 후에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중독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 이거는 이제 신비의 게르마늄이라는 저서에 나온 것이고, 무기 게르마늄파는 전기 침투압으로 통증을 제거한다. 무기 게르마늄의 입자가 사람의 피부와 접촉하게 되면 외곽 전자의 침투압 활동으로 피부 조직 속으로 반도체적 성질이 들어간다. 피하 조직 속에 모세 혈관까지 침투한 게르마늄은 혈관벽을 통해서 혈관 속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며 혈액 정화 작용을 하여 혈액을 정상화시키고 과잉 전자 흐름을 방전시켜 통증을 면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신비의 게르마늄이라는 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파일 형식으로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황해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저도 다 아직까지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됐지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니까 진짜 효과는 좋아. 근데 이거를 고객들이나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냐? 왜 이렇게 시커매? 아니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런 것들을 참 한마디로 딱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저랑 같이 좀 이런 자료들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저보다 설명이 더 자유스럽고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선샤인 테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